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방법이 아주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젓갈을 제가 가르쳐 드릴 김치는 젓갈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그런 아주 깨끗하고 시원한 김치예요. 그러다 보니 젓갈 대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밑국물을 매번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예, 밑국물에 들어가는 재료고 그러면 아마도 그 젓갈을 많이 사용 안 해도 시원하고 감칠맛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밑국물이 될 것 같습니다. 밑국물로도. 다음은 또 뭐가 있죠? 다음은 찹쌀이에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이 그러한 역할 때문에 네.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찹쌀 쓰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발효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찹쌀 쓰는 죽입니다. 네. 그럼 준비를 해볼까요? 네. 네. 밑국물부터. 네, 밑국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마는 한번 흐른 물에 살짝 생겨서 다시 말려놓은 거고요. 네. 얘는 그냥 저희 지금 2리터 물에다가 그다음에 이걸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표고도 마른 상태에서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말린 표고. 네, 그다음에 칼칼한 맛을 낼 수 있는 고추씨. 근데 옆에 지금 프라이팬을 지금 달구고 있는데요. 네. 이 프라이팬은 지금 감칠맛의 베이스가 되는 새우를 살짝 볶을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밑국물만 해도 맛있겠네요, 벌써? 네네. 새우를 살짝 볶아서 넣게 되면 그 새우 특유의 향과 네. 감칠맛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볶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맛을 업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새우는 얼마나 볶아야 되죠? 좀 이따 향이 올라올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올라와요. 이제 향이 살살 올라오면서 타지 않을 정도까지만 볶으시면 되고 타면은 쓴맛이 올라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부터 살살 열이 올라오면 기름 없이 이렇게, 볶아보겠습니다. 네, 기름 없습니다. 지금 냄새가 올라오지 않나요? 예. 그냥 넣어도 맛있겠지만 이렇게 볶아서 넣으면 맛이 향이 가중됩니다. 이대로 바로 넣겠습니다. 지금 아직 끓지 않고 있는 물에 모든 재료를 이제 넣으셨습니다.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끓일 채소들이에요. 네. 무 맛이 잘 빼게 좀 잘라서 넣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파 좀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거의 다 통으로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아까 고추도 넣었지만 약간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맛이 잘 나게끔 청양을 하나 넣었습니다. 갈라서. 네. 통으로 넣어도 좋지만 반 갈라서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좀 잘 빠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마늘, 생강을 마무리로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가지고 1시간 정도 끓이시면 1시간 충분하게 정도. 맛이 다 빠져나옵니다. 푹 끓여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럼 바로 찹쌀죽을 한번 끓이겠습니다. 찹쌀죽. 네, 찹쌀죽은 2시간 전에 불린 찹쌀, 네. 한 컵 준비되어 있고요. 네. 물은 10배예요. 그러면 10컵 정도의 물 2리터 정도가 되겠죠. 아주 묽게 만드시는군요. 네, 묽게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넣을까요? 물을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겠습니다. 찹쌀에 10배 물을 넣고, 물을. 네, 그 다음에 얘는 끓거나 끓지 않거나 상관없고요. 어쨌든 계속 저으면서 네. 얘를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준비된 찹쌀을 넣습니다. 자, 얘는 뚜껑 덮지 말고요. 이렇게 잘 저어주면서 지금은 눌어붙지 않고요. 네. 끓기 시작하면 얘가 점성이 생겨서 약간 밑에서 눌어붙는 성분이 생겨요. 끈끈하게. 그때부터는 잘 저어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 그다음에 좀 더 좀 잘 퍼지게 하려면 약불로 좀 조절하셔서 그래서 1시간 정도 얘도 끓여줄 거예요. 둘 다 1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이렇게 잘 계속 저으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잘 저어주고 불 조절을 잘못하면 너무 되게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정도 이게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만든 끓인 거예요. 찹쌀죽이죠. 이런 정도 뚝뚝 떨어질 정도의 점성이면 지금 되게 잘 끓여진 죽이거든요. 얘가 쭈루루 흐르거나 너무 뚝뚝 떨어지면 좀 된 거고. 근데 선생님, 네. 이게 이렇게까지 되려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밖에 안 걸리나요? 네, 맞습니다. 얘가 이제 퍼지면서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면 충분하게 이 정도 농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총각무부터 손질해볼까요? 네. 자, 시장에서 구입한 송강무예요. 네. 자, 이렇게 보면 뿌리도 있고 네. 지금 총각무도 뿌리는 칼로 떼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네. 밑에 부분을 돌아가면서 안에 있을 흙들을 지금 떼어주는 작업이에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잔뿌리가 있으면 칼로 살살살 이렇게 한 번씩 빼주시고요.
여기까지 손질한 물을 별로 못 봤었는데 네. 아주 세심하게 물을 네. 준비를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자라나는 그러한 총각무기 때문에 흙들이 안쪽에 박힐 염려가 많아서 네. 꼭 밑둥 작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밑둥 작업을 해주시고 나서 절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절여볼까요? 네. 와, 네. 김장에 맞게 대형 볼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손질해 놓은 총각무 있잖아요. 네. 얘를 한쪽 방향으로 넣을 거예요. 한쪽 방향. 근데 약간 비스듬하게 이 줄기 부분이 땅에 닿지 않게끔 넣을 거예요. 왜냐면 줄기와 무는 절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 먼저 절여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 네. 그래서 무를 넣고 줄기 부분에는, 이파리 부분에는 일단 절임을 안 할 거예요. 무가 거의 90% 이상 절여졌을 때 한 10분 정도만 그 절임 국물에다 담가 놓으면 줄기도 절여지거든요. 10분이요? 네. 줄기는 아. 금방 절여집니다. 저는 조금 약간의 물이 없는 총각무기 때문에 약간의 수분을 주고요. 네. 수분을 주고 줄기는 안 주고 소금을 이용해서 소금을 직접 뿌리시나요? 네, 무에만 뿌려줍니다. 그래서 살살살 돌려가면서 밑에 부분도 절여지게끔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절여줄 거예요. 자, 지금 절이기 전에 어쨌든 그 줄기는 담그지 않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줄기를 미리 담궈서 같이 절이게 되면 연한 줄기 부분이 나중엔 다 섬유질 질긴 부분만 나고 아삭한 맛이 없어져요. 나중에 절이면 무와 청이 다 골고루 아삭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절임이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네네. 소금을 뿌려주셨는데 이렇게 네. 절이는 시간은 얼마 정도 가져야 지금 될까요? 이게 기본적인 총각무 크기예요. 좀 알맞은 크기거든요. 네. 한 2시간 정도 절일 거고요. 1시간 반 넘게 절여졌을 때 그때 이제 줄기 부분 10분 정도만 절인다 그랬잖아요. 그때 절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느껴지시죠? 예, 예. 좀 그리고 스며들었네요. 네. 처음부터 절이지 않은 무청이기 때문에 무 절임만 이루어지고 컬러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2시간 정도 절인 무는 흐르는 물에다가 세척을 깨끗이 해서 염기를 좀 뺀 다음에 이렇게 채반을 통해서 물기를 제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총각무가 준비되어 있으면 들어가는 부재료는 가시랑 쪽파예요. 가시랑 쪽파를 이용해서 할 건데 총각무 자체가 길게 먹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얘도 너무 길지 않게 3등분이나 2등분 정도 하는데요. 오늘 쪽파는 그렇게 긴 쪽파가 아니어서 네. 2등분 정도 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갓도 앞부분이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라서 준비할 거고요. 갓은 쪽파보다는 좀 더 두껍기 때문에 네. 먹을 때 불편함이 있어서 얘는 좀 더 짧은 길이로 3등분 정도 하고 줄기 부분이 더 짧아지는 게 좋습니다. 딱딱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야채 준비를 해놓을 거고요. 네. 밑국물과 함께 저희 늘 그 과일들을 좀 갈아줄 거예요. 야, 여기 뭐 사과, 양파, 배까지 있습니다. 네. 마늘, 생강, 고추. 야. 네. 일단 지금 갈아야 되는 아이템은 사과랑 양파랑 배예요. 네. 그냥 갈면 잘 안 걸려서 아까 저희가 미리 끓여놓은 밑국물 먼저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사과랑 배랑 두 가지를 분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사과는 숙성되면서 탄산감을 좀 주는 과일이고요. 김치에서 들어가는 배는 대부분 다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이 몸에 자꾸 해롭다고들 하셔고 네. 우리가 음식 아니고도 많은 설탕을 섭취하기 있어서 네. 김치만큼은 좀 설탕을 줄이려고 많은 김치 하시는 분들이 설탕 대신 배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배 넣고 양파까지 넣어서 갈아줄 거예요. 네. 설탕보다는 과당이 아무래도 몸에 비교적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곱게 갈아진 정도면 되고요. 네, 상쾌한 약간 그 상큼하죠. 사과와 배. 백김치 국물 향이 벌써 나네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네. 보통 사과나 배가 없을 때 설탕만 그냥 넣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도 있나요? 원래 김장철의 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맛과 탄수화물을 유발할 수 있는 건 사과와 배이기 때문에 다른 과일보다는 사과나 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과가 없으시면 그냥 배 정도만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배만 넣어도 상관이 네, 없어요. 맞습니다. 배제하시고. 네. 어떤 재료부터 넣을까요? 배제하지 마시고 배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가른 거. 네. 배제하시고 배를. 네. 자, 배즙이랑 사과랑 양파 갈아 놓은 거 넣으시고요. 곱네요. 고춧가루 좀 넣어주시겠어요? 네. 한쪽에 그냥 다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늘 갈아 넣은 거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강이에요. 생강 지금 잠깐 보시면 좀 곱게 갈았어요. 네. 씹히지 않게 하려고 조금 생강은 생강에서 좀 곱게 갈고 있습니다. 맞아요. 생강이 갑자기 씹히면 확 쓴 느낌이 나요. 네네. 그 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지만 아닌 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소금인데 언제나 소금은 지정된 양의 반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임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절임이 좀 정상이면 다 넣고 하지만 조금 그래도 나는 잊어버리고 좀 절어졌다 했을 때 대비했을 때 레시피들을 하다 보면 짠맛이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늘 소금은 반만 먼저 넣으시고 그다음에 배 단맛을 넣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최소한의 설탕을 좀 넣어서 좀 해줄 거고요. 약간의 설탕. 네, 얘는 스위트라는 거예요. 스위트라 그래서 아스파탐이 주 원료고 이 단맛이 설탕이 한 6배 정도 돼요. 하지만 이 단맛이 건강한 단맛이라 당뇨 환자들한테도 지금 사용하는 단맛인데 설탕을 좀 줄이고 저는 스위트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단맛을 내고 싶을 때. 않는 네, 맞습니다. 네. 자, 단맛까지 넣으면 재료는 다 된 거고요. 일단 살짝 버무려 보겠습니다. 네. 자, 색깔 예뻐지죠? 냄새, 맛있는 냄새 올라오죠? 네, 김장하는 집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계속 냄새 맡다가 동네 형들이 이제 수육 좀 해주시고 네. 딱 얹어서 먹고 그러는데. 이제는 직접 이제 한 번 또 담아보시면 가평에도 좋은 재료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괜찮으실까요? 꼭 직접 담아보세요. 자. 보기만 해도 색깔 아름답습니다. 좋죠. 네. 좋은데 이제 아까 소금을 좀 남겼잖아요. 네. 소금은 녹는 점이 조금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면 소금이 조금 잡히는데 소금이 잘 녹게끔 충분히 저어서 아니면 시간을 두거나 이래서 소금까지 녹은 거 확인한 다음에 양념을 버무리는 게 좋습니다. 네. 죽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우리가? 다행이네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만큼이 온전하게 이제 국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구수한 맛도 내고 영양 성분도 되고 나중에 삭았을 때 국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찹쌀죽이에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간을 받습니다. 나머지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살짝 버무린 다음에 이제 간을 맞춰라. 맞습니다. 이제 다 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양념을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넣고 막 버무리면 엉킴이 좀 생기니까 반만 먼저 넣어주시겠어요? 무 쪽만 넣어야죠? 아니요, 다 넣으셔야죠. 이제 다 넣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반만. 예, 반을 넣어서 이렇게 가지런히 무 쪽으로 하고 나는 이게 좀 커서 싫다. 그러면 아예 넣기 전에 4등분을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해도 됩니다. 한번 잘라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은? 넣을 때 저희가 잘 가지런하게 넣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망했습니다.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주세요. 일로 주세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버무려서 넣으면 가정에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넣으면 하실 때도 버무릴 때도 좋고 담을 때도 가지런하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그렇죠. 네. 막 섞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미 섞어서 정리를 하고 계셨네요. 네, 정리하고 있고 나머지 야채도 좀 주십시오. 아, 예. 다 쏟아놨나요? 네. 그냥 무청과 같이 양념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절여졌어요. 좀 버물려지고 양념까지. 그러면 먹는 시간까지 좀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지런히. 아,
여기서 또 이제 모양을 지켜야 되는군요. 그냥 막 넣는 게 나중에 아니라. 만약에 막 집어넣게 되면 끈할 때 다 주르륵 다 올라와요. 막 섞어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네, 조금 이렇게 하고 중간중간에 무청과 물을 한쪽에 몰아 놓으셨어요? 네, 나중에 끈하기 조 편하시라고 중간에 이렇게 야채들을 양념을 발라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집에서도 한번 담아보세요. 네. 많은 양도 아마 손쉽게 쑥쑥쑥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는 위에다가 올려서 마무리할 거고요. 남았다고 버리는 게 아니죠? 아니죠. 무 쪽에다 이렇게 올려주면 얘가 삭으면서 국물이 되면서 위에 양념은 거의 안 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총각김치도 국물도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네. 그다음 비닐로 마지막 공기 차단까지 이렇게 꼭 덮어서요. 꼭꼭꼭 눌러서 공기가 최대한 들어가지 않게끔 마무리를 해주는 게 김치의 마무리입니다. 밀폐 용기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네. 밀봉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김치는 희한한 게 아무리 밀폐를 해도 그 냄새가 스멀스멀 밖으로 나오죠. 마늘과 고춧가루 모든 향들이 다 나오죠. 이렇게 자, 해서 덮어두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숙성을 할 거예요. 얼마나 숙성을 하나요? 네, 보통 김치는 다들 취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생김치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의외로 총각김치도 생김치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김치 냉장고에 넣어서 다 드실 때까지 생맛을 즐기시면 되고요. 숙성된 김치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하룻밤은 한 24시간은 실온에. 근데 실온이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생활하는 이런 주방 온도에다가 하룻밤 한 24시간 정도 두고 그다음에 일반 냉장고로 넣으시면 됩니다. 2주 정도만 지나면 천천히 숙성이 돼서 맛이 배어질 거고요. 2주 지난 다음에 꺼내 먹어봐서 아, 난 이 정도가 좋다. 그럴 때 김치 냉장고. 보관 온도기 때문에 네네. 보관을 하면서 다 드실 때까지 그 맛있는 맛을 유지하죠. 오늘의 김치, 총각김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팬에 건새우를 볶아줍니다. 물에 다시마, 건표고버섯, 고추씨, 볶은 건새우, 무, 대파, 청양고추, 양파, 마늘, 생강을 넣고 1시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냄비에 물, 불린 찹쌀을 넣고 센 불에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 저어가며 1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총각무는 뿌리를 자르고 무청과 무 사이를 다듬어 줍니다. 총각무에 물, 천일염을 뿌려 1시간 30분 정도 절인 뒤 줄기도 넣어 30분 더 절여줍니다. 쪽파는 2등분하고 갓은 다듬은 뒤 3등분 해주세요. 믹서기에 밑국물, 사과, 배, 양파를 갈아 과일즙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과일즙,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멸치액젓, 천일염, 설탕, 스위트, 찹쌀죽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에 절인 총각무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쪽파, 돌산갓도 넣어 버무려줍니다. 밀폐용기에 총각무를 담고 중간에 쪽파, 돌산갓을 담아 비닐로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실온 숙성 후 2주 냉장 숙성시켜주면 총각김치가 완성됩니다.